안녕하세요. 엄마 쉼표 이진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스마트폰 때문에 싸움이 많으시죠?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뇌 발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몇 살에 사용하면 좋아요?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면 좋은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스크린 타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WHO에서 발표하기로 만 1세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미디어 노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 2세부터 4세의 친구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노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HO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만 0세에서 3세까지 뇌 발달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이들이 뇌를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여서 활발하게 뇌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이 시기에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뇌가 활발히 활동할 수가 없겠지요. 생후 2개월부터는 시냅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시냅스는 5세에서 6세까지 굉장히 급격히 성장을 하다가 만 12세 정도가 되면 성인의 뇌와 비슷하게 된다고 해요. 더 이상 시냅스를 만들기보다는 시냅스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뇌는 앞쪽에 전두엽, 그 다음에 축두엽, 후두엽으로 나뉘는데요. 전두엽의 경우는 감정조절, 집중력, 판단력들을 주관하는 곳이고요. 축두엽은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의 뇌파를 검사해 보았을 때 어느 기능의 뇌가 가장 활발히 움직였을까요?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후두엽이 가장 활발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전두엽과 측두엽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후두엽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전두엽과 측두엽을 점점 사용하지 않아서 뇌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균형 있게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충동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사회성 결여와 언어 발달 지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엄마와 아이는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핍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고 엄마의 입모양을 관찰하고 엄마가 어떤 저런 표정을 지었을 때는 어떤 감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뇌는 활발하게 전두엽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언어도 활발하게 인지를 하게 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뇌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뇌가 고르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을 볼 때는 어떻죠? 아이들이 전혀 이런 것들에 불편함을 느낄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과 스마트폰은 일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자극들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재미있는 감정들만 느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정말 쉽고 편하고 감정 소모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편하게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좋겠죠.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단계를 거쳐야 하니 재미가 없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되겠죠. 스마트폰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을 엄마가 갖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엄마가 가지고 계셔야 해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와 실랑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엄마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을 볼 때도 유아의 경우는 엄마가 다음 영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무분별하게 나쁜 컨텐츠를 보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옆에서 함께 컨텐츠를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스마트폰을 주실 때 굉장히 이거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아이에게 행동을 하시거든요. 밥 잘 먹어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깨우기가 힘들 때 엄마가 뽀로로 하나 틀어줄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깨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며 떼를 부리면 이 상황을 빨리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 상황에도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떼를 부리고 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놀이의 하나이다 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아이에게 그냥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주실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편만 보고 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아들은 아직 시간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분만 보고 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중간에 끝내야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싫겠죠. 끝이 너무 궁금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만 보고 끄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마무리를 진 다음에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시는 것보다는 편수를 정해주세요. 세 번째, 유아들의 경우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보는 것만 1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모든 미디어를 칭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미디어로 된 학습물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미디어 컨텐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합해서 하루에 1시간만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질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질 좋은 영상은 뭐지? 라고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질 좋은 영상은 화면의 전개가 느리고 장면 전환이 많지 않은 그런 영상이에요. 언어 발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은 아이가 방송을 보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서 강이 있고 그 건너에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굴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면이 멈춰요. 그러면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죠. 어떻게 저 강을 건너 동굴에 갈 수 있을까? 정지된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돼요. 화면 안에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외칩니다. 배야, 배를 타고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시 멈췄던 영상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어? 저기 배가 있네?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는 그 배를 타고 동굴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죠? 내가 가르쳐준 방법을 주인공이 사용을 하면서 내가 도움을 주었다는 굉장히 좋은 만족감이 듭니다. 내가 참여했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것에 아주 아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듯 영상에 직접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좋습니다. 5번째, 잠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직전 아이가 스마트폰을 끄고 바로 잠이 들려고 하면 영상에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아이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빨리 잠들지 못하고 흥분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엄마와 실랑이가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요.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면 안 좋다는 것은 어머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고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죠.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고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아이가 카시트에서 계속 앉아서 울게 된다면 엄마는 운전하는 내내 불안한 감정으로 빨리 도착을 하기 위해서 가속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좀 편안하게, 엄마도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잠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식사 준비를 위해 엄마가 잠시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처한 경우죠.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든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피해를 드릴 때예요. 그럴 때에는 스마트폰만한 게 없죠. 각 가정의 상황과 때에 맞게 어머님들께서 조절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